이 영상은 AI 성우의 음성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요약해 안내드립니다. 위반 건축물 양성화, 규제 완화, 관리 체계 개선 등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 이춘석, 기획분과장 박홍근, 경제1분과 기획위원 이정원이 브리핑합니다. 국정기획위원이 경제1분과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입니다. 특정 건축물, 이른바 위법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 신속 추진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14만 8천 동에 달하는 위법건축물은 지금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전세 대출을 가로막아 주거 안정을 해하고 건축주에게는 평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민생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는 그간 국토교통위원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위법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위법건축물 양성화입니다.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일정 규모 이하의 특정 용도 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일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11개의 특정 건축물 정리법이 조속히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위법 건축물 실태 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위반 행위를 양산하는 건축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일조, 높이,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하여 규제 필요성과 목적을 꼼꼼히 살펴보아 안전과 인근 지역에 영향이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부에서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법 건축물 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위와 같은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법 건축물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연내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단속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매수인,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 제안된 과제들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님 추가 부연 설명하시겠습니다. 예,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입니다. 우리 국정기획위원회의 신속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정기획분과랑 이제 협의토록 돼 있어서 오늘 또 제가 또 특별히 이 문제에 관심이 더구나 있어서 함께 간담회를 마치고 왔습니다. 간담회는 정부의 국토교통부 그리고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관련된 법안이 많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민원 또한 정말 그동안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일정 규모 이하의 위반 건축물을 양성하기 위한 논의는 쉽게 설명드리면 베란다라고 하는 발코니를 확장하는 거라든가 또는 옥상 비가림용 지붕 막을 설치한 거라든가 높이를 좀 증축했다든가 그러니까 건축이 준공된 이후에 개조된 사안에 대해서 전국에 현재 파악한 것만으로도 15만여 건 아마 오늘 지자체 얘기를 들어보니 더 초화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과거 이제 5회 내던 것을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내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서민들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원상복구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한 선의의 피해자들 또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보호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미신고 특정 건축물 양성화 조치로 주거 안정을 보장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 경제 2분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온 결과를 오늘 정리해서 정부에 권고하고 대통령실에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위반 행위를 오히려 확산시키는 제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식 건물의 이 1조 사선 기준을 합리화시키는 문제라든가, 또 제가 언급한 비가림막 지붕 면적에서 제시키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요. 또한 위반 건축물이 거래되지 않도록 향후에 이 거래 시에 그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강화한다든가, 또는 건축업자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준공 이후에 개조를 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지금 15만 건 이상 되는 전국의 이 소규모 일정 규모 이하의 그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 한시적인 양성화 조치에 대해서 향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의할 것이냐가 우리 관련된 분들의 많은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령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안전상의 문제가 없고, 또는 이해강제금의 기본 횟수를 납입했다든지 이런 기준을 좀 정해서 향후에 이런 양성화 조치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미 80년 이후에 5번에 걸친 양성화 조치가 한시로 있었습니다. 총 2024년도 제가 초선 의원 때 그때 마지막 양성 조치가 있고 11년 동안 없었는데, 이 5번의 양성화 조치를 통해서 50만 가구 정도가 그 혜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법의 형평성 또 지속성, 안정성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 조치에 대한 제도적 보완들이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제도적인 보완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정원 경제예분과 기획위원님 부연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 기획위원 이정원 국회의원입니다. 현재 도심지와 외곽 구분 없이 위반 건축물에 거주하고 계시는 수만 가구의 국민이 계십니다. 제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만 하더라도 3,653동에 이르는 위반 건축물이 있습니다. 물론 현행 건축법을 위반한 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과도한 건축 규제 역시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당장 철거만을 강요하거나 한 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이행 강제금만 부과한다면 거주민들은 길거리에 내몰리고 임대인들은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위반 건축물인지 모르고 계약했던 세입자는 전세 보증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 대출도 막힙니다.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양성화는 이처럼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통해서 법적인 불안정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주택 재정비 기회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관련 법안을 저는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했던 저로서는 이번 신속과제 선정이 무척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도 동시에 느낍니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서 열심히 논의하겠습니다. 국민 안전과 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도 국회,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조속한 입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이 계실까요? 네, 안 계신 것 같으니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